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로 40년간 지속됐던 우리나라의 미사일 제한 지침이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180km의 사거리 제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다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국가 간 관계에서 공짜란 없듯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 견제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에 윈윈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휴전선을 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글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으니 미사일을 나선형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려 북한을 공격하면 휴전선을 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며 참고 사진까지 첨부해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또한 휴전선을 넘기 위해 지구를 한 바퀴 돌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할 때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꼭 중국을 거쳐서 써야만 거리가 짧아진다며 나름 과학적인 발상을 내놓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댓글로도 한 바퀴 돌리고 때리면 예술 점수에 기술 점수 추가돼 무조건 돌려 써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농담 소재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두고 중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엄청나게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였고 이를 위험한 신호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영 방송사인 동남위성에서도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중국의 발전과 이익을 막는 행위라고 보도하며 이번 한미 성명에서 타이완과 나라의 문제도 언급되어 유감스러우며 중국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으로 언급된 타이완과 난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좁아지니 한 번도 준수한 적 없는 국제법을 들먹이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미국은 과거부터 시작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조항을 모두 해제했는데 한국이 이를 내는구나. 미국은 남한을 놔두고 북한과 미사일 대결을 벌이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이 더 높은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중단거리 미사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진짜 한국이 치고 싶은 나라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을 위협적으로 본다. 한국은 종심이 그렇게 길지 않아 발사 진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이라곤 몇 곳 없는데 중국의 100년 굴욕으로 생긴 항미원조의 기계를 깡그리 날려버리지 않았냐.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심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등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 소식에 현재 중국 네티즌들마저 혼비백산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언젠가 있을 미사일 제한 지침이 철폐될 것을 대비해 미리 기술을 축적해뒀으며 탄두 중량만 조금만 낮추면 당장 사거리 2000km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공대에서 핵공학 석박사를 취득한 서균열 박사는 우리나라의 핵무기 설계도가 있고 원료도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 중인 원자로로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탄두 4,4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시점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 늘려도 대구에서 대부분 서해안에 몰려있는 중국의 대도시에 전부 핵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를 신경 쓰는 것과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핵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실험 한 번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불안해하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현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후 재팬은 하루도 안 돼 이번 일을 속보 기사로 게재하였습니다. 야후 재팬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은 사실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 안전장치였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이 한국 남부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고, 이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베이징과 도쿄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제한이 되면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만들면 베이징과 도쿄를 사정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군사 사이트 한국만 군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지침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현무라는 괴물 미사일이 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항공 만들고는 한국이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중국의 편인 줄 알았는데 미중 군사 충돌 시에 한국이 중국을 향해 현무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우리나라는 언제든 이익이 되면 태세를 바꿀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부추겼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사거리 제한이라는 속박 속에서도로서 방어용 고속 활공 미사일이라는 이유로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도서관 독도였고 독도 방어용 미사일은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과는 논에서 쓴 글에 동조했는데요. 한국은 중로와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을 잘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무기의 블랙박스를 태연히 여는 것을 알면서도 F-35를 팔고 일단은 블루팀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빨간색에 가까운 보라색이다.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적이 없고 한국의 가상의 적은 일본, 미국다. 이로써 중국에 받아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이 늘어났다. 한국됐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 목표 설정에 따라서는 중국이 일본의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댓글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우선했다고 보는데요. 이 증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오찬에도 햄버거를 대접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며 오찬에서는 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크랙 케이크를 대접하고 다음 일정도 미루며 더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엄청나게 환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에 있어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본의 완전한 외교 정책 실패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이 높은 것을 들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와 친하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이 이간질을 시도했고 여기에 은 회원국 중 우리나라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가장 친한 것은 일본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밝혀졌는데요. 일본은 러시아와 구류 열도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에 선물 공세를 하는 등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영토를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또한 중국과는 올림픽 동맹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본의 유명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노동력 착취로 얻은 변화를 이용해 옷을 만들어내며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니클로에서 중국 변화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지하는 등 일본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과의 접촉이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백신 지원도 주일 미군이 오키나와나 일본 본토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없었던 약속을 우리나라와 하면서 강한 혈맹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신뢰 속에 찾아온 미사일 주권은 우리나라 산업을 우주로 넓힐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주권 회복은 또 다른 고민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계속 강해지는 우리나라의 미사일들이 나중에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이 일을 이끌어가 우리의 미사일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지들이 국제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한국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국제법 위반이래. 하여간 찌질한 중국답다. 미친놈들 지들은 밥 처먹듯이 하면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뭐가 어째? 중국이 하면 로맨스고 한국이 하면 불륜인 건가? 미친. 역시 중국 했네.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면 중국은 국제법 천번 만번 했다. 중국은 핵무기 몇 개야. 중국은 핵, 미사일, 전투기, 항모 이런 거 개발 및 보유는 우리나라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 당장 모든 무기를 폐기하기 바란다. 중국 놈들이 국제법을 노네? 이놈들아 저작권법이나 지켜라.